요청하고 반대급부로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난 뒤에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5대 노동개혁법 처리를 요구합니다. 올해 1월 13일에는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한 다음 날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개혁법 처리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회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개의 지침조차도 올해 1월 22일 득달같이 시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재계가 박근혜 정부에 요청한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관련된 항목은 총 12개입니다. 그중에 3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것으로 국내 일자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이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을 어떤 방식이든지 했습니다. 문제는 법안은 제출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법안이 아닌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숙제부터 먼저 한 것이지요. 실제 대통령은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총선서 얼굴을 못 들 것이라고 국회에다 대고 악담을 퍼부은 적도 있습니다. 재계로부터 받은 돈, 그에 대한 화답은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박근혜 정부의 실체였습니다. 민낯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공기업에 불법 취업시킨 의혹에 쌓인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인 작년 여름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봉제 중심 임금 구조는 성과급 체계로 바꾸고 파견을 통한 대체 근로를 자유롭게 해줘서 기업이 노조의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5법이니 노동 4법이니 얘기합니다만 사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파견법이죠. 그리고 성과급 체계를 활용한 쉬운 해고.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최소한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금융위 노동부를 비롯해서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 동결하겠다. 2017년 임금도 동결하겠다. 직제도 반영해주지 않겠다. 승인 난 것. 승진도 불가하다. 라고 협박하며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노사 자율입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임금체계, 지금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임금체계 개편, 그 다음에 우리 근로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계속되고 또 격차가 커져서 노사정 간에 98년 이후부터 그걸 고치자라고 9번에 걸쳐서 장관님, 합의를 또다시 했습니다.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해당 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이 노사 자율인가?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두 개 지침은 절차를 정한 것이고요. 그 절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각각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진정도 제기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않으실 지금은 겁니까? 노사 모두 노사 자율로 성실하게 할 겁니까? 아닐 협의를 겁니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뭔 노력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합법과 노사 자율이 통하게끔 하실 겁니까? 예, 그러나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어느 고쳐나가야 법에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의원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셔서 2014년 4월 30일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법사위 의원들이 정리를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성과연봉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것, 즉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음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더 받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우리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판례들이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부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가 불이익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 변경 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여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노사 자율로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 통념상 합리성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지금 그 노사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방금 보신 판례들이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판례들이 사회 통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서 합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 총리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저는 알고 다시 있습니다. 한번 판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건 판례 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판례. 일관되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